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굵직한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를 꼽으라고 하면 산유국이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 위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가 늘어날 텐데 저것 때문에 감산한다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에 맞서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뭐 정적인 이유는 잘 떠나서 우리는 증시에 보여지는 현상만 봐야 되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브렌트유가 95달러, 내년도에는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수정이 됐고요. 유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유 수입 많이 하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 커지겠네? 라고 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다시 제가 늘 강조드리는 132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을 많이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게 되면 대형주 수급엔 부담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는 중소형주는 플러스가 났는데 대형주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코스피는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유국의 저 결정이 우리나라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해서 대형주 코스피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었던 거는 그 IRA 결론적으로 보면 저게 우리나라에 괜찮았다. 뭐 2년 뒤에는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또 2년 후에 이제 바이든이 혹시라도 재선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선이 되면 되는 대로 이제 재선 신경 덜 써도 되는 거고 또는 낙선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또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당장은 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세게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업체들한테 경고 보내는 거다.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거 말고 분석들을 좀 나온 걸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엇갈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현재 업체로 고객이 이동할 거다.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으면. 근데 그 현재 업체라는 게 그 미국의 중국 업체들이 있고 거기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그 후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타격은 뭐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실제로 판매 금지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뭐 벌금 정도 때리고 하는 집 봐서 그 다음 수위 높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법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안한데 이게 또 불확실성 돼서 뭐 이러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반기 실적이 회복 안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졌고 그게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누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요. 오늘 매도도 제법 많았습니다. 매수 매도 합이 거의 5조 원 육박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선물 매도였죠. 지난주 선물 되게 많이 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선물이 신규 매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선물 매수 샀던 거를 대부분 다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매도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선물 매도잖아요. 이제 선물 매도하니까 반대 포지션 금융투자 쥐게 되고 금융투자가 이제 또 반대로 현물을 팔게 되니까 오늘 대형주가 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투자주체별 매매를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보다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 매도가 더 많았어요. 예, 포스코홀딩스가 아니었다면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가 아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큰 종목이 막 이틀 동안 10% 넘게 막 15%,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연간 목표 수익률인 이제 운용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땡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정리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계속 삽니다. 저게 미스테리죠. 저게 삼성전자를 사는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연속 순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게 2차 전지주들을 사고 있고,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하나에어로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게 특징이었고요. 자동차 계속 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가 매도인 날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왼쪽에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특징. 예,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사실 업종별 특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NF,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이제 팔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을 또 사고 있으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업종 내에서 골라담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LNF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팔고 하면서 근데 또 엔캠은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안에서 예전에는 2차 전지 일제히 다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지금 그 안에서 이제 돌려가는 장이라서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제 2차 전지가 모든 거래 대금을 다 빨아들이는 것까지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전보다는 차라리 좀 낫죠. 다른 거 하나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두산 테스나라든가 성우 하이텍, 뭐 SFA 반도체, 뭐 네오이즈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 게임주 몇 개 좀 들어가 있죠. 게임주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담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좀 이슈를 보면 중국 견제 받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응.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견제 받은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정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65달러 저항에서 맞고 떨어진 모습이 돼서 주가 흐름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또 문제가 됐잖아요. 유가가 이제 국채금리 확 끌어올리고 금리 전망을 바꾸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금리 전망이 실제로 지금 이게 반대였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동결 쪽이 6이고 인상 쪽이 4였다면 지금 6대 4로 오히려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쪽으로 이게 한 번 정도도 아니고 여러 번으로 바뀌어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이 전망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 올라가면 은행들도 이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첫날 이슈가 인플레이션 같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 버려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PCE 지표가 그냥 쑥 들어가고 국제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에 강했던 거. 그럼 2차 전지는 시장 안 좋을 때 강했으니까 강하고, 그다음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자재 또 관련돼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강하고, 여기에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 2차 전지 엮여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강하고, 중동 쪽 관심 높다라고 하니까 또 건설주 올라가고 조선주 올라가고 막 하여튼 인플레이션으로 엮어서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우리 증시에 이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스럽고, 오늘 뭐 종목들은 제가 다 나열해 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사실 코스피가 재료비에서 안 빠진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4월에는 증시가 대체로 강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월에 71% 확률로 올라가는 확률이 있었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중에서 9년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그래도 4월은 오를 거니까 이게 오늘 시장을 안 밀리게 막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료가 거칠어지면 버텼던 것까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을 안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예민한, 근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주에 메인이에요. 뭐 국제 유가고 뭐고 삼성전자 실적이 메인이라서 그 전후에서 수급 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특히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와서 좋은 자료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